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석인 만큼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추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음력 8월 15일에 지내는 명절인데요. 근데 왜 이날이 추석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력 8월 중순은 가을의 수확철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때라 옛날부터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념하고 조상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은 자연스럽게 수확을 기념하는 날인 추석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의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추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추석 때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제가 챗 GPT에게 우리가 추석 때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추석 때 사람들은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또 송편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통 놀이로는 강강술래나 윷놀이, 씨름 등을 즐겨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이라면 정답이긴 한데 뭐랄까요? 너무 교과서에 나올 법한 대답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특히 제 부모님 세대의 추석이 딱 이랬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요즘 추석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추석 때 사람들은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 결론부터 말하면 차례를 지내는 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차례는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으로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조상을 기리고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례인데요. 의례만 한다면 차례를 하지 않는 집들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감사의 마음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차례를 지낼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한국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명절 때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인 차례를 지내는 집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죠. 그 이유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라 차례 음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명절 동안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음식 준비와 요리를 엄청 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된 노동과 불평등한 관습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로 저희 집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의 형인 큰아버지 집에서 아빠 쪽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거의 한 2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건 엄마를 포함한 5명의 여성들 몫이라는 거. 시어머니의 전두 지휘 아래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 고작 5명이서 뜨거운 불 앞에 전을 미친 듯이 붙이고 명절 기간 동안 먹을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해야 했죠.
양만 많이 만들면 되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신경 쓰면서 말이에요. 그렇기에 명절이 끝나면 당연하게 엄마는 며칠 동안 몸살이 났었죠. 사실 명절 이후 많은 여성들이 몸살을 앓는 건 제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기에 차례를 지낸다는 게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이라기보다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고된 노동과 불평등한 관습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죠. 그 결과 차례를 지낸다는 행위가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한다는 기사와 뉴스가 나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죠. 이처럼 차례를 너무 정성껏 지내다 보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 보니 요즘에는 차례를 엄청 간소화해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 저희 집은 차례를 여전히 지내고 있냐고요? 저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차례를 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부담 없이 명절에 가더라고요. 마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차례는 그냥 마음만으로 하거나 만약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그냥 사서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였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차례를 지내는 집이 점점 없어지거나 차례를 지내도 음식을 반찬 가게나 시장에서 사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송편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 먼저 송편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음식을 먹는다라는 부분. 송편은 인정. 왜냐하면 추석 때 송편을 먹지 않으면 왠지 허전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전통 음식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전과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거나 사서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부분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우선 예전에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는 친척도 포함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친척을 제외한 우리 가족끼리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절 스트레스, 즉 차례 준비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앞서 말했듯이 많은 여성들이 명절 동안 음식 준비와 가사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며 편히 쉬거나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추석과 같은 긴 휴일이 있는 명절 때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당장 이번 추석 때만 해도 약 120만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친척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척끼리 사이가 좋으면 만나서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건 아닌데 뭔가 괜히 만나기 껄끄럽거나 부담스러운 관계도 있고요. 특히 한국은 명절 때 친척 간의 관심을 넘어서 선을 넘는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가 10대인 친척에게는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대학교는 어디 갈 거니? 와 같은 이야기를 나이가 20대인 친척에게는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취업은 어디서 할 거니? 살 좀 빼라. 와 같은 이야기를 나이가 30대인 친척에게는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연봉은 얼마니? 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긴 한데 참 선을 넘는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친척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로 만약 제가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계속 취준생으로 있는데 친척들이 명절 때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취업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대학과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상황이 좋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무척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제가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일부러 친척들을 만나러 가지 않기도 했어요. 만나면 변명하는 내 자신도 싫고 변명을 하면서 괴로운 것도 싫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은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친척들이 꼭 다 같이 모여서 명절을 지내기보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보내는 명절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결론은 뭐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의 명절 때는 무엇을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척 궁금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